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우리 이민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등으로 인한 우려인데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부 대도시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트럼프와 전면전을 선언하기도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선거인단 배신 투표 촉구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신 투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 운동이 웹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찍는 대신 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433만 2,895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또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시민단체 아바즈도 주요 일간지 전면 광고와 트럼프 반대 선언문 제작을 위해 200만 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13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인단 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최다 득표를 얻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선거인단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트럼프가 분리정책을 계속 펼칠 경우 성난 군중에 의한 추가 시위가 양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경합주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주장과 이 제도는 작은 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방제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지지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투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즉시 범법 불법 체류자 우선 추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모든 불법 체류자 추방에서는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선 할 일은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범죄자, 범죄 기록 보유자, 범죄 집단 조직원, 마약 거래상 등 불법 이민 범죄자들을 추방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국경이 안전해진 다음 행정부는 나머지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00만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모두를 추방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추후 구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공약했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과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멕시코와의 국경 보안 강화에 대해 의회 공화당이 제안한 대로 부분적으로는 장벽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에 동원될 추방군을 창설하는 것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같은 날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은 우리는 추방군을 창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적과 색출 작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합법 이민제도 개혁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자 취임 직후 강성 이민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 건설과 최대 300만 명에 달하는 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에 즉각 철수할 계획을 밝히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우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차 다짐한 이민 관련 10대 정책은 출입국 관리에서부터 비자 발급, 합법 이민제도 손질에 이르기까지 이민제도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의 약 40%로 추산되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에 대한 추적과 색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인 미 출입국자에 대한 생체 정보 추적 시스템을 임기 내에 완료해 모든 외국인들의 출입국 상황을 추적하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해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해 출입국 생체 정보 추적 시스템이 그의 임기 내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합법 이민제도 개혁안도 10대 이민 정책에 포함돼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어 취업 이민 축소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이 불법 체류자 처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전면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들 대도시들은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겠다며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뉴욕과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들이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시의 불법 체류자나 건강보험, 여성 인권 등의 정책에 간섭하려 한다면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을 가족과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 주지사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불안해하는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쿠머 주지사는 12일 뉴욕 데일리 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뉴욕은 모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람 이메뉴얼도 우리는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강경 이민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 대도시와 불법 체류자 처리를 놓고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컬럼비아 대학 한인학생회 공동으로 한미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동북아 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등 미국의 동북아 정책 전반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열린 2016 한미 평화통일 포럼.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발생하게 될 미국의 동북아 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오늘 컬럼비아대 레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에 어떻게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주제를 놓고 북한 문제, 핵 문제, 한미 관계, 미국의 대외 정책, 주변 정세 이런 부분. 오랜 컬럼비아대 한인학생회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와 함께 이번 포럼을 주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앞으로 가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보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기꺼이 협조에 응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컨드 세션 사회를 맡은 수미테리 보어그룹 아시아 담당 전무는 트럼프 시대에 미국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대외 정책 담당자들과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접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맹이 중요한 것인지 미국하고 한국에 또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포럼엔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따른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과 동포 사회의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연방 하원 3선거구 탐 수오지 당선자가 한인 커뮤니티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수오지 당선인은 자신을 성원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당면 과제들을 위해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이 은퇴하며 공석이 된 3선거구에 입성한 탐 수오지 당선인. 오늘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여러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난 선거에서 보내준 성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very appropriate that the first group that I speak to i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ecause you play such an important role in my district, in our state, and in our country. And I want to continue to build a relationship between myself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수호지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것은 공화당의 승리로 보긴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며 앞으로 자신이 속한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등 서민들을 위한 현안들에 힘써야 한다는 정견을 덧붙였습니다. I'm very, very excited about working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I won't be that powerful right away as a freshman congressman. I won't be able to solve problems right away, but I will always try and answer your questions and always try and make myself available. 이날 상견례에는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탐수호지 당선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KBN과 채널K가 주최하는 늘 푸른 인생 경로잔치가 미주 동포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한인 노인들은 흥겨운 전통춤과 음악을 나눴고 잠시 소홀했던 경로 사상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전통 가락이 행사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르신들도 흥에 겨워 연신 손뼉을 칩니다. 오늘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린 KBN과 채널K 주최 2016 늘 푸른 인생 경로 대잔치가 한인 노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판소리와 장고춤 등 전통 무용과 공연을 선보인 오늘 늘 푸른 인생은 만리타양에서 털을 닦느라 바쁜 세월을 보낸 1세대 어르신들이 가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줬습니다.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지부 음갑선 회장은 어르신들께 전통 문화를 선보일 자리를 만들어준 KBN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르신들과 즐거움을 나누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시고 또 같이 즐겨주시고 또 우리 끝까지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대잔치의 또 다른 즐거움, 경품 추첨 시간. 추첨된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 와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코리안들끼리 담합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주체가 되셔서 해주시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니어 할아버지 노인네들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을 준다는 거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해서 참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전통 국악 예술 공연으로 꾸며진 늘 푸른 인생 경로대잔치는 노인들에겐 그리운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고 1.5세와 2세 동포들에게 경로 사상을 심어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가 위안부 기린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영 주차장 공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 동안 기린비는 파손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 그대로 둔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입니다. 인근 공영주차장 공사로 훼손 우려가 제기됐던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린비. 지난 주말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기린비 주변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 측은 기린비 주변 공사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길어도 3주 내에 공사를 끝낼 방침을 정하고 기린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운 측은 원래 공사 기간 동안 기린비를 정부 건물 내 창고로 옮기려고 했지만 뉴저지 한인회와 1492 그린클럽 등 한인단체들이 파손을 우려해 반대하자 현재 위치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옮기는 의견도 있었는데 옮길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도 그렇고 또 추록이 실어야 되는 그런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크리스 정 씨 의장은 기린비 주변 바닥 공사 등을 시급히 마무리하고
기린비 훼손 위험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종철 부시장도 팰리세이드팍 기린비 주변 경관을 단장하는 등 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가까이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위안부 기린비가 추가로 훼손당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 타운 정부와 동포 사회의 관심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죠.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1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차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추수감사절은 보고 싶은 가족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